식품위생관계법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도 그냥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고 돌리다 보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세 번째 시간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체가 이게. 그래서 선행여건 관리 부분도 그렇고 헬스 플랜도 그렇고 헬스를 실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현장 실무를 할 적에 저도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대학 여러분들 선배와 같은 그 졸업생들을 밑에 이제 저 밑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뭐 품질 관리인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도를 해보면은 정말 시키는 대로는 잘하는 수행을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기에는 너무 이 자체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다 손을 댈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로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실제 접해보면 교육을 아무리 100번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적용을 시키고 이거를 본인이 수행을 할 때에 진짜 그 몸에 익숙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거 헬스업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수행하는 어떤 능력을 기른다면은 전문가로서 어디라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공장이 원래 의무 4단계까지가 올 11월 30일까지 무조건 이 헬스업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헬스업을 실행하는 헬스업 인정을 받고 그 시스템대로 가는 식품회사라면은 이 품질 관리를 위해서 모든 이 여러분들과 같은 그 식품 관련된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뭐 배워둔다든가 익숙해 놓으면은 여러분 진로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려갈 수가 없는데 없어져 버린 것 같네요. 그죠? 일단 또 계속 진행할게요. 이거를 페이지를 돌려버리면은 그 전에 수업했던 것들이 다 그 후에 지워져 버려가지고 자꾸 기록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냥 진행할게요. 선행 요건이라면은 이 헬스 플랜을 실행하기 전에 헬스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죠. 식품비생 프리라는 앞전자잖아, 그죠? 그 앞에 실행을 하라는 리퀴지트 프로그램. 리퀴지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이 요건들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통 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에 또 위생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GMP라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그런 것을 또 이제 실행을 하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어쨌거나 식품위생법에서의 어떤 개섭이든지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의 GMP든지 간에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의 인증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인증기준 헬스업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위생관리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뭐 개인위생, 작업장 위생, 기타 또 뭐 용수관리, 물은 어떤 거 쓰는가, 방충 방역은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관관리는 어떻게, 창고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다 하고 이 플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진행 요건이라 하고,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관리 계획이라 헬스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헬스 플랜은 딱 중요하게 관리하는 그 CCP점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헬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헬스업을 받아야 된다면은 헬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헬스 플랜이라는 것을 인정관리원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의해서 헬스업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 식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물론 실행이 될 때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고 잘못될 수도 있으면 그 모니터링회가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수정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계획을 잡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내일을 만약에 뭐 어디 뭐 여행을 간다 하면은 오늘 그 전날 다 계획을 잡잖아. 그래서 그처럼 이거는 식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관리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 축산물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를 시키거나 아예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 해썹에 따라서 작성한 제조, 가공, 조리, 선별, 처리, 포장, 소분, 보관, 유통, 판매, 공정, 관리 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헬스 플랜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실행을 하겠다. 요 실행하기 전에 선행 요건으로서 우리는 어떤 것들은 작업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업자 복장이 어떻다, 신발을 어떻다, 머리는 어떻다, 개인위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결 구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는 개인위생이라든가 작업장은 또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한다, 작업장 청소는 어떻게 한다, 물 청소는 어떻게 한다,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기계 청소, 뭐 도구 소독은 어떻게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다 만들어 둔 것이 선행요건 관리 기준서예요. 요거에 따라서 이 선행요건을 만드는 것은 헬스 플랜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게 잘 실행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잘 유효하게 실행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바로 이렇게 그 검증이라고 한다. 이 검증을 하고 이 검증을 했을 때에 유의성도 없고 실행을 했을 때도 엉터리다 하면은 다시 이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또 개선하겠죠. 안전관리 인증 적용업소라는 것은 해썹 적용업소란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해서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판매하는 업소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 준수하고 있는 안전관리 인증 작업장이나 안전관리 인증 업소, 안전관리 인증 농장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 통합 인증업체 등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이 안전 해썹 적용업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작업장 및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작업장 등의 업자, 영업자라든가 농업인이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을 운영한다든가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인증 기준의 운영이나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영업자가 쉽게 말하면 사장이 이걸 잘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알맞는 어떤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하면은 관리 책임자를 주겠죠. 그게 바로 헬스 팀장이 되겠고, 그죠? 이 팀장은 거기 상무가 한다든가 공장장이 한다든가 품질관리 팀장이 한다든가 하는 각각의 어떤 그 권한을 주게 된다. 권한과 책임이 항상 같이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이렇게 따라서 축산물 안전관리 통합인증업체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이나 업소, 농장의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통합적인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이걸 통합적으로 위생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CCP입니다. 중요관리점 요 CCP를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 했을 때 이탈이 되었다든가 제대로 안 맞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을 해가지고 자동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수동으로라도 자기가 관리하면 되니까 중요 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 관리 및 확인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자동으로 관리를 하고, 꼭 중요 관리점을 자동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동 관리 기록을 하면은 위변조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체계 및 운영관리의 적용 대상 영업자입니다. 이 기준은 해썹 기준은
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나 축산법에 따라서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사람 중 안전관리 인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업자나 농업인과 그 밖에 안전관리 인정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이걸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적용 업체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 해썹을 적용을 받아야 되고, 의무 적용 품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 안전관리 인정 기준을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식품이나 축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사람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적용 품목 및 시기인데, 이제 해썹을 적용하는 품목이나 시기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인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이나 축산물에 의무 적용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장 또는 제품에 한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의무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생산된 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업자이거나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업자는 제외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이라 할지라도 전량을 수출하면은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인정 기준 의무 적용 시기는 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매출 및 종업원의 기준을 해서 연매출이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적용을 해야 되겠고, 매출이 10억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을 안 해도 되고, 10억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좀 매출액하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동시에 충족하는 시기에는 꼭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연매출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 가공하는 의무 적용 대상 식품, 축산물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가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임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명이 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면은 4명이다. 그리고 이게 고용보험에 4명만 있다 하면은 그건 또 조금 제외가 되고, 그래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으로 할 적에 매출액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가 각각 언제까지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그다음 종업원의 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이나 혹은 휴업 등으로 1년간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최근 3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1년간 매출로 이제 곱하기 3.3을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 산정에서 의무 적용 시기를 정할 수가 있고, 다만 안전관리 인정 기준 의무 적용 대상 업소, 소규모 업소 중에서 식품위생법 제48조 2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2항 규정에 따른 연장 심사를 일반 업소로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을 해서 의무 적용 대상 업소 중에서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 및 연장 심사를 유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썹 의무 적용 대상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 시기를 유예를 할 수가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 완료일 이전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같은 경우, 안전관리 인정 해썹 적용업소가 신규로 식품 유형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여기 어떤 거는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 되어서 해당 연도 신규 의무 적용이 대상된 경우에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요건 관리, 아까 얘기를 헬스 플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러한 선행요건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출을 하려면은 옷을 다 입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고 뭐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듯이, 그죠? 그래 가서 볼일을 어떤 그 업무를 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스 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지금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업소, 도축장이나 농장은 제외하는 데는 다음 각호에 관련된 별표 1의 선행요건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세분화되게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식품위생학을 할 적에도 쭉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식품은 식품 첨가물을 포함해서 제조 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축산물 작업장, 업소,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선행요건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업장을 관리한다, 작업장을 관리한다, 위생을 관리한다, 개인위생도 되고 작업장 위생도 되고, 제조가공 조리시설, 그 다음 설비관리, 냉장 냉동시설 설비관리, 용수관리, 보관 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관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건데,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나 식품적객업소 혹은 도시락 제조가공업소는 운반급식하는 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업장을 관리하고, 만드는 업장, 작업장, 그 다음에 뭐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도 되고 개인위생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제조가공 조리시설 설비관리, 냉장 냉동시설 설비관리, 그 다음 물관리, 지하수를 쓰느냐 상수도를 쓰느냐, 그 다음 물탱크를 물을 저장해 쓰는 경우에 물탱크를 청소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들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청결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기준서를 만들어 둬야 되고, 제품이 들어오면은 일단 입고 검사를 해가지고 입고하고 난 다음 제품 만들기 전에 보관을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배송한 운송 관리는 그 들어오는 배송업체들이 입고할 적에 운송 차량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운송 관리 들어가겠죠. 또 물론 우리가 배송을 자차가 있으면은 자차에 대한 어떤 그 타코메타 냉장 유통을 해야 된다, 냉동 유통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온도 관리 기록자 같은 것들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관리를 해줘야 된다. 만약 거기 이탈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이러한 관리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중요한 뭐 용수 관리라든가 뭐 시험 검사를 안 했다든가 이래 되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래갖고 바로 해썹 인정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법안들이 몇 년 전부터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계속 작년 18년도부터인가 시행이 되고 있고, 원래 해썹을 그 재심사 받은 경우, 사후심사를 받는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만약에 9월달 뭐 셋째 주에 나갑니다, 뭐 10월달 둘째 주에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불시에 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불시에 와서 그러한 그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작업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바로 어떤 뭐 일부 부분적으로 뭐 수정 보완이라든가 부족할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작성하게, 거기서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은 업체에서는 진짜 뭐 부적합이 될 수도 있겠고, 물론 뭐 인정 취소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법안 행정 조치는 안 내려지겠지만 수정 보완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든가 대료가 부과되든가 이런 곤란한 지경이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검사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기타 식품 판매업, 입고관리, 보관관리 모두를 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도대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조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집단급식소라도 이런 데서는 제조업을 아직도 제조업 하십니까 하듯이 제조업과 같은 것들을 안 하려고 그러고 유통을 한다든가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유통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런 어떤 그 제약들이 많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 또 준수해야 될 법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작업관리, 포장관리, 진열 판매관리, 반품회수관리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가 집단급식소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규모 업소라든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또 식품을 나눠서 판매하는 소분업소, 접객업소,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제과점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물론 더 있겠죠. 작업장에 대한 그 개인위생관리, 조리장의 작업장 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다 들어갑니다. 방충 방소관리, 이제 뭐 위생해충에 대한 관리,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도 해야 되고, 세척 소독을 관리하고, 입고관리, 용수관리, 검사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선행요건으로 다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물관리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물관리를 이물이 나왔을 때에 어떤 뭐 만약에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어떤 이물이 나왔다든가 회수명령을 내린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어떤 그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됐다면은 자진해수라든가 강제해수와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냉장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이 온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선행요건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체 중에서 도축장이나 농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와 관련된 선행요건을 준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도축장과 농장, 도축장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되겠고, 이 영업자라든가 농업인 및 종업원의 교육이나 훈련을 해야 되고, 검사관리, 위생법 제17조나 18조 규정에 따라서 검사를 하지 않았는 것의 검사, 불합격품 이런 거는 사후관리에 포함이 되고, 회수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제조 가공시설 설비 등 환경관리와 같은 것들도 선행요건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영업장의 환경적인 관리, 방충방수를 잘하고 있는지, 또 채광이나 조명, 잘 빛이 들어오고 조명 그냥 밝아야 되는 어떤 그 조도가 있겠죠. 그죠? 540럭스 이상이다. 아니면은 200 이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명에 대한 그 럭스, 저도의 관리, 환기, 배관, 배수, 용수, 사용하는 물이 어떤 것인가, 지하수인가, 상수도인가, 탈의실 등의 관리. 농장은 이제 차단 방역 관리를 한다. 그럼 농장 입구에서 이렇게 내려지는 우리 출입화 같은 것들을 두고 누구든지 마구 그냥 어떤 제어 장치 없이 들어갈 수 있다면 안 되니까, 이런 그 출입에 대한 그 차단을 할 수 있는 이 바가 내려와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는 들어오게 잘 올려준다든가, 우리 왜 자동차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바를 내려놨다가 나갈 때 올려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아파트 관리 똑같이. 그걸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장시설, 설비관리, 부화장시설, 이거는 이제 닭장이 되겠죠. 양계장이 되겠고, 설비관리. 농장의 위생관리, 부화장의 위생관리, 사료 동물용 의약품, 그 다음 먹는 물, 또 사용하는 용수관리, 질병관리, 반입 미출하관리, 착유관리, 알관리. 알관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특히 요즘은 달걀에 여기다가 표시하는 사항이 3개가 있죠. 어느 농장에서 만들어지는가 산란 일자 짓고, 어떤 농장인가 농장의 그 코드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달걀을 사육을 했는가. 1번은 방사다, 2번은 뭐다, 3번, 일반적으로 보는 건 4번이죠. 케이지에 넣어서 닭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양계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관리를 해가지고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거기 사용했는 달걀 껍질에서 살충제 농약이 나왔다면은 그걸 추적해가 그 농장에서 사용하는 그 약품과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하게 되겠고, 만약에 거기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농약이라든가 살충제가 나온다면은 전부 이제 회수 조치를 한다든가 생산을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관리들을 하기 위해서 선행요건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인정기준을 적용한 업소는 선행요건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계획, 헬스플랜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이 선행요건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고 또 꼭 비치를 해야 되는데, 1항 또는 2항의 선행요건을 포함하는 자체 위생관리 기준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선행요건 관리 기준서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해당 가공품령이 연매출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제조 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연매출 5억 미만이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별도의 선행요건 기준서를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 참고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3조의 그 단수 규정에 따라서 해외에 소재하여서 식품 축산물 제조 강한 업체하는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코덱스의 우수 위생 기준 GHP는 이제 우수 위생 기준입니다. Good Hygienic Practice라는 우수 위생 기준을 선행요건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코덱스의 우수 위생 기준을 선행요건으로 적용해서 국외에 소재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기준 맞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요건 관리 기준서를 제정을 한다든가 이를 개정한 때에는 일자라든가 언제 개정을 했는가 그렇게 제정했는 날짜가 2020년 10월 1일인데 이걸 해서 플랜을 실행하다 보니 요건 좀 고쳐야 되겠다. 모니터링 하는데 온도가 60도씨로 설정을 했는데 요거 60도가 안 되겠다. 70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꼭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개정했는 날짜와 담당자 및 해석팀장 그 다음에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해서 또 쭉 이렇게 개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정은 처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내겠는데 선행요건 관리란 무엇인가 대설명 제가 했죠, 그죠? 그래서 왜 하는지 선행요건 관리를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작업장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는가. 그 다음 집단급식소의 시설 기준에서 급수시설의 조건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도 있고 뭐 식품 제조가공업체도 있고 또 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이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이렇게 또 저도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을 또 다시 시작한다든가 오류가 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 법제처에서 나오는 이렇게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을 치면은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쭉 전부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